두 필지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3층 주택이에요. 3층에는 옥탑방이 하나 있나 봐요. 여기서는 안 보이죠? 보이네요. 네. 청기화로 되어 있는 옥탑. 근데 이것도 주택인가 봐요. 다가구 주택의 13분의 2 지분이에요. 이거 상속받았겠죠? 13분의 2면 상속자가 6명이고요. 자녀 5명, 배우자가 있었을 거고요. 그 중에 자녀의 지분이겠죠. 배우자였으면 13분의 3이었을 테니까. 박경희 씨 공유 지분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상속 등기가 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상속된 다음에 소유자가 일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공유자들이 가족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되파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죠. 망자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걸로 봐서는 살아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 그 어머니가 살고 계시지 않을까? 1, 2, 3층 중에 어딘가에 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것 자체를 형제들이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파산관제인이 왜 공유자들한테 매수를 권하지 않았을까? 파산공매로 나오기 전에 공유자들한테 먼저 접촉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포기했냐? 처음 가격에 사라 그러니까 안 사죠. 공매로 나와가지고 제일 싼 가격이 됐을 때니까 매력적이지. 파산공매의 첫 1회차 가격을 공유자들한테 제시한단 말이에요. 공유자들이 그 가격은 사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로 나왔고, 그러면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왜 이걸 내버려 두냐? 여러분들도 저하고 만나기 전에는 파산공매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이분들도 파산공매가 진행되는지 몰라요. 공매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일단 13분의 2 지분을 가져와도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상속으로 지분을 갖고 오게 되면 주택수에서 빠지는데요. 이렇게 매매로 가져오면 지분을 가져오는 공유자도 지방세법에 각각 소유하는 걸로 봅니다. 주택수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공유지분은 어찌 보면 법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주택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건 13분의 2 지분이고요. 마지막 가격이 1244만 원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배, 3배 이상으로 이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데 공유자들이 반발을 하죠. 압박을 받으면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만나자라고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빨리 만나서 협상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경매에 넣으시면 돼요. 이물권 채무자는 박경희 씨입니다. 이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6천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1,000만 원대니까 내 물건 만들고 싶으시면 최저가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경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바닷가에 있는 임야인데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맹지지만 여기에 곰솔이 심어져 있는데 곰솔이 해송이에요. 바닷가에 사는 소나무. 이 곰솔이 상당히 그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40년생 곰솔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벌채 가능지고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 대상지. 지금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 옆에 여기 벌채가 한번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임도가 와 있고요. 추가로 요 땅까지 임도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해송 검소를 벌목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분이 나온 게 아니고요. 6,545제곱미터 전체가 나왔어요. 그런데 1억 2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월 16일 날 500만 원인데요. 한번 질러볼 만하다 생각해요. 10년만 더 둬도 50년생이 되면 10년 만에 가격 차이는 훨씬 더 커지고요. 그냥 500만 원 묻어둬도 충분히 나중에 벌채해가지고 그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행위나 이런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목재에 관련된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당연히 공시가격 1억 이하에 들어가겠죠. 2022년 4월 달에 7천만 원에 거래된 물건이에요. 위치가 금산 인터체인지 나와서 여기 오거리에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낙원 아파트가 있는데 나홀로 아파트예요. 근저당을 떠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3,700만 원을 떠안고 사는 거죠. 6월 16일 마지막 가격이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거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건지는
각자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여기에 파산자가 살고 있대요. 파산 채무자가 살고 있어도 명도는 명도죠. 그렇지만 임차인보다는 조금은 쉽겠죠. 명도에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좀 시도해볼 만하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중과에서도 배제되고요. 그런 걸로 보면 수익성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거래도 됐고요. 이건 입찰하시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법정도로가 저촉이 되죠. 위성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정도로가 터널이에요. 여기가 이제 터널 입구가 되는 거죠. 토지는 도로에 저촉이 되면서 터널 위에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이게 도로변의 땅이 된 거나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역세권에 있는 상업시설이고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요. 1층은 114, 115호를 기가찬 회센터 터서 쓰는 거죠. 임차인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층도 8호는 이쪽인 것 같고 24시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요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한번 봅시다. 21억에 지금 수익계약인데 이런 한옥이 7개가 있는 거죠. 사진 한번 볼까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자기 진입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죠. 한옥 펜션이 이거 말고도 옆에 집단으로 있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 이거 하나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옆에 붙어 있는 땅 이것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로가 2개예요. 진입로가 앞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2개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붙어 있는 이 넓은 땅도 줘요. 필지의 합이 12,524제곱미터예요. 건물은 한 필지 위에 7개 동이 있는 거고요. 이쪽에도 펜션을 더 늘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입로는 2필지의 합이니까 진입로가 넓어요. 여기입니다. 2개의 진입로가 합쳐져서 넓은 거고요. 이전 소유자가 21년도 6월 달에 대략 한 25억대 샀어요. 근데 현재 수익계약이 21억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수익성은 되죠. 근데 조금 아쉽죠. 더 싸지면 더 좋겠는데 단독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 그게 아쉽죠. 인천 그 월미도에 있는 관광호텔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유찰된 이유가 여기 1, 2, 3층 다 근생이거든요. 다 나왔어요. 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죠. 페이지 넘겼는데 똑같은 사진이 한 페이지 다 장식하고 있는 거. 이 물건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거죠. 월미도 선착장 앞에 있는 관광호텔이고요. 2017년도 준공됐기 때문에 건물도 깨끗합니다. 3층까지는 근생이에요. 이유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치겠습니다. 11시가 다 돼가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녹화본 일주일 안에 올리도록 할게요. 잘들 지내세요.